제가 작년 9월 3일 대통령이 중국 천안문 망루에 올라가서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 참관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 가서는 안 된다. 중국은 결정적일 때 북한 편을 든다. 그리고 한국을 지금은 입안의 혀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중국은 자기 자신의 민낯을 드러낼 거다. 지금 중국이 무슨 대통령 생일날 편지 보내고 뭐 시진핑이 와서 책을 몇 권 기증하고 이런 거 전부 돈 안 드는 웃기는 짓거리다. 이런 기본적인 예우가 싼 값으로 그냥 우리를 저거 밑에 두려고 하는 거다. 결국은 결정적일 때 우리한테 온갖 협박을 해대면서 돌아설 거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요, 대사 추거홍이라는 사람이 어제 김종인 더민주 대표를 만나가지고요, 뭐 한 5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공개 협박을 했고요. 지가 한 말을 야당을 보고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대거나 한국 정부에 한 것도 아니고 야당을 찾아가서 했다라는 것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는 더민주당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은 결국은 한국의 남남 갈등을 중국 대사가 나서서 조장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결례고요. 우리 정부는 그냥 상대를 안 한다, 가만히 있겠다 하는데, 저는 정부가 오늘 추거홍을 외교부 장관이 초치, 즉 다른 나라에 뭐 불만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 나라 대사를 불러들여 가지고 경고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하면요 2탄 3탄이 나올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에 한마디로 굴욕적이고 근시안적 태도가 이 일개 국장밖에 안 되는 중국 대사가 한국에서 조선 말기에 위안스카이가 서울의 한성에 주둔하면서 온갖 행포를 저질렀습니다. 청나라의 원석에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거 나라 가가지고 지가 황제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맛을 들여가지고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입을 쳐닫고 있는 여야나 정부의 행태는 매우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은요, 한국을 우습게 여긴다고 한국에 보내는 중국 대사의 직급을 한국이 북경에 보내는 중국 대사 김장수 장관을 했고 청와대 안보실장을 한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공이라는 친구는 중국의 일개 국장급입니다. 이런 이 친구를 보냅니다. 전에요, 한국의 대사와 왔던 양빈이라는 친구, 뭐 중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뭐 처벌받았고 어쨌다는데, 그 친구는 중국에 돌아가서 지방 도시의 부시장을 했습니다. 시장도 아니고 부시장을 했습니다. 한국 대사하고 돌아가가지고요. 그러니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가. 과거에 청나라나 명나라 때 중국에 사신 하나가 오면 임금이 조아리던 때를 연상을 시킵니다. 자, 이 자가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요, 사드와 관련해서 이 문제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한중관계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게 될 거고, 오늘처럼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양국관계가 파괴되면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이다. 군비 경쟁 국면이 닥쳐도 한국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의 안전이, 지금 한국이 미국 편에 섰으니 이제 북한과 중국, 미국과 한국이 군비 경쟁을 하다가 만약에 이 사드가 불편해서 중국이 한국에 폭격을 하거나 공격을 해도 안전 보장 못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아주 이 자식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그래, 이 45분 면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더민주당 대변인이 쫄았겠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마가 더민주당 대변인 보고 사드 부분만 공개해라 이랬답니다. 더민주당은요, 이 중국 대사놈 쫄다구입니까? 제가 이 새끼 이거 사람 새끼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대사 이거. 이자가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국이 뭐 중국을 고려해서 사드 레이더 탐지 거리를 좁히고 사드 성능을 낮추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이런 조치를 갖고 중국이 한국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사드를요 그냥 팽턱에 배치해서 서울을 지키고 뭐 600km 하니 뭐 저기에 줄이니 이런 거 하지 마라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하는 놈한테 왜 무엇 때문에 이딴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래서 대구에 배치하니 서해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제발요 없이 살아도 가오는 좀 세우고 삽시다. 이제 이자가요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 한국은 껍데기다. 그래서 사드가 한국의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진 않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냉정식 대결과 군비 경쟁을 초래해 긴장과 불안을 갖고 오는 악순환을 유발할 거다. 그리고 이런 국면이 닥쳐도 과연 한국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거다. 그리고 사드를 배치해서 국제사회에 일치된 대응이 안 되고 있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채택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자가요 한국의 안전보장과 내정 간섭까지 골고루 다 언급을 했습니다. 너 사드 배치하면 우리 한국 안전 보장 못한다. 그리고 너들 빨리 사드 들래라. 정말 공개적으로 야당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간을 한국 정부는 우대응을 하겠다 이러는데요. 뭐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설화가 잦은 사람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 작정을 하고요. 중국의 공산당이 어떤 인간입니까? 대사를 보내갖고요. 일부러 급도 낮은 대사를 야당에 보내가 이 말을 공개시키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야가 이런 말을 했다 하면 오늘 벌써 중국으로 강제 송환 당해가지고 교도소 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까처럼 전직 한 고위 외교관은 19세기 말 조선에 상주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던 위안 스카이를 연상케 한다 이랬고 대사로서 자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통상적인 외교 활동을 넘어선 주권국에 대한 도를 넘는 발언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주 작심을 하고 내 말 공개해라고 야당에 가서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그러면 야당은요. 당신 오늘 이 발언이 너무 지나치다. 우리는 못 들은 걸로 할 거니까 돌아가라. 하고 정부에 조용히 통보하겠습니다. 야당도요. 한마디로 청나라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보통 결례가 아니에요. 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 외교관이 오면 아그레망이라고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이 승인을 받아야 안 됩니까? 올라오면요. 그래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다면 대사는 그 나라 정부를 상대하는 겁니다. 불만이 있어도 정부한테 가서 해야죠. 야당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언론을 공개하라는 것은 대사로서의 직분과 역할을 넘어선 거고요. 우리는 중국 정부를 보고 이 대사를 뚫어내라고 요구를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요 알아서 기니까요 허구한 날 21세기가 되어도 중국의 속국처럼 당하고 사는 겁니다. 중국하고 경제이고 뭐고요 다 끊고 굶고 살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야당 정신 나간 인간들이 경제 봉쇄, 뭐 경제 보복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는 떼놈 진짜 밑바닥이나 핥으면서 끝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작년 8월에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목함 지뢰를 도발했을 때도 남북 모두 자제하기 바란다는 황당한 소리를 했던 인간입니다. 자,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한국을 우습게 깔보고 이야기한 얘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거들이요 5,500km 가고 있는 사드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을 샅샅이 다 훑고 있으면서 일본이고 괌까지 다 훑고 있으면서 하와이까지 훑으면서 우리 보고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지금 남중국해는 인공섬을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사드 레이더 같은 걸 다 배치해서
전 지구를 다 훑고 있으려고 합니다. 중국군은요, 또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중국군의 기관지 해방군보는 중국 공군의 장거리 훈련을 갖다가 전하면서 사드로 인해서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 공군의 폭격기 편대가 1시간이면 한국의 사드 기지와 일본의 MD를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이 폭격기에 달려있는 순항 미사일이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다. 한국의 사드 주변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구15는요. 한반도에 혼란이나 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해야 된다. 우리는 중국의 다리가 물에 잠긴다면 누군가는 허리 목까지 잠길 거다. 우리가 조금 피해 입으면 한 대 맞으면 너희는 10대 20대 맞아서 반쯤 죽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스스로의 진정한 체제선을 확실히 끊어놓고 누구라도 이를 건드리면 결연하게 그 대가를 치도록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바둑판 위에서 벌이는 게임의 돌이다. 즉 사슬이다라고 비하도 했습니다. 자, 이런 소리 듣고요. 국익이라면서 또 알아서 낄 겁니까? 저는 오늘 외교부 장관이 한 소리를 하든지 중국 대사를 불러서 못하면요 집에 가기 바랍니다. 중국하고 무역 안 해서 굶어 죽어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뭐 국민들이 죽습니까? 한국의 대기업들 일부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국한테 이렇게 기른 거 아닙니까? 그다 벌어서 국민 줍니까? 중국 관광객요? 그것도 뭐 명동의 노점상 몇 분들 돈 벌지요. 대부분이 다 면세품점에 가서 사가가지.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거기서 이익을 얻습니까? 극히 소수입니다. 돈이고요. 뭐고 눈 감고요. 한번 해보자 하십시오. 그렇게 중국 빨아주고도 이 지경을 당합니까? 진짜 솔직히 욕 나옵니다.